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쿠합니다. 오늘은 실거래가 가격 변동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죠? 일주일마다 제가 한 번씩 보죠. 그래서 오늘은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4월 한 달간의, 그러니까 5월 초인데 4월 한 달간, 그러니까 지금쯤 보면 4월 한 달간 실거래가 가격 변동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잠깐 기사도 하나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변동은 전국을 보면은 부산은 0.1%, 대구, 그죠? 울산, 경남 지역만 지금 거의 0.1% 수준이죠. 그죠? 경남만 0.2%고, 그리고 전남은 이제 0.2% 정도 순이고, 경북은 0.3% 정도 되네요. 그죠? 대전이 0.2%, 근데 올라갈수록 이 선이 굵죠. 그죠? 이게 높죠. 충청북도가 가장 높죠. 0.7%, 한 달간 0.7%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물론 실거래가 0.7%라 해서 다 상승한 건 아닙니다. 이게 신축이 많고, 그죠? 이게 새 신도시가 많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 정도 올라가는 거는 그냥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축 이런 데가 많은 지역은. 그래서 0.4%라도 실제 0.4%는 물가 반영, 그죠? 그 다음에 비용 방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용, 그죠? 우리가 집을 삼으로 해서 비용 정도 계산해 보면 0.4%는 우리가 상승한 것도 아니고 0.7% 해도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한 달간은. 0.7%는 조금 했고, 인천이 그 다음에 이제 0.7%로, 그죠? 조금 높죠. 인천이. 그 다음에 서울은 그래서 0.0%인데, 핵심 지역, 그런 아파트는 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잠깐 보면은, 종로구가 좀 올랐으면 0.8%, 아직까지 강남구가 0.1% 올랐으니까, 강남구는 0.1% 올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한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압구정 아파트들이 지금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죠. 그죠? 압구정 현대가 8.3%는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나 보니까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그죠? 압구정 아파트가 4월 달에 그죠? 한 건이 그래 32억이 다시 그래 됐죠. 요즘 이 중국 자금이 그죠?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가격을 떨어뜨려도 떨어질 수 없는 지금 외국 자본을, 그죠? 이게 문제죠. 그죠? 외국 자본은 무방비로 지금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죠? 자국인들이 그죠?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무차별 돈 살포로 의해서 지금 서울 아파트 값들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죠? 강남 위주로만 오르고 있고, 이게 고가 아파트만. 나머지는 아파트는 그죠? 그렇게 도곡동도 0.1% 올랐고, 자곡동이 0.7% 올랐고, 그 다음에 서빙고동이 좀 올랐네. 그죠? 서빙고동이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위에 쪽에 신문노이가 익선동도 좀 올랐네요. 그죠? 신문노이가가 12% 올랐는데, 잠깐 볼까요? 그렇게 아파트 많은 지역이 아닌데 올랐다. 그죠? 이거는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익선동이 이제 여기 또 뭐 있는가 봐요. 종로일가 대성 스카이렉스가 이거는 오래된 14년차 아파트, 61세대 아파트니까 크게 이제 뭐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어. 결국엔 강남 아파트가 그저 최근에 좀 올랐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재건축 그걸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거래 허가제로 묶였는데 압구정 외에는 뭐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죠? 한 달간 또 어디가 말 인천이 계속 0.5%인데 어디냐 하면은 아직까지 세이 안쪽이 그죠? 1.5%까지 올란 데가 있네요. 그죠? 시흥시가 오히려 많이 올랐네. 시흥시가 이 시흥시가 옛날에 그죠? 참 이게 공단 지역 아닙니까? 그죠?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낙후된 지역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그런 내용을 봐야 된다겠습니까? 그죠? 영남 아파트가 17.4%. 이 지역이 조금 전철이 지나가는 이 지역이 오이도역, 요 지역이 그죠? 좀 주택지가 이래 형성된 것 같아요. 시와주공 3단지 이건 또 재건축 같은데 25년자 아파트네요. 그죠? 연료습 31평이 3억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비싸진 않죠. 그죠? 비싸진 않기 때문에 이게 2억 5천, 2,5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3억 3천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 한 32% 정도 올라간 건데, 그죠? 내렸다가 올랐으니까.
3억 3천만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개가 거래된 4월 달에 그죠? 4월 달 한 건이 딱 거래됐습니다. 한 건 아직까지. 그리고 뭐요 지역은 대체로 많이 올랐네요. 그죠? 조금씩 올랐네요. 그죠? 아무래도 저 납포된 지역에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이 지역이라도 우리 젊은 영끌들이 가서 잡아야 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투자를 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돈은 적으니까 이런 데로 밀려난 거죠. 지금 현재. 뭐 안정이 되면 또 이런 데가 또 빨리 빠지니까 빠질 타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빠질 타임도 잘 잡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속 안고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계속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충청북도가 그죠? 0.7%면 많이 올라간 거죠. 충청북도는 보시요 진천군, 흥덕군 이게 뭐 KTX 열차 노선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거제로 가는 기차, 그죠? 안동으로 가는 기차가 다 충청도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이 생기면은, 그죠? 길이 생기면은 집값 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남으로 가봤어. 부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은 이제 4월 한 달간 어디가 많이 올랐느냐 보니까 기장군하고 김해시가 많이 올랐네요. 그죠? 양산시가 또 부산 외곽 쪽으로 이제 빠졌다는 거죠. 기장군도 이제 약간 벗어났죠. 그죠? 규제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양산시가. 기장군이 0.7% 올랐는데 삼성리, 기장업 이쪽이 많이 올랐네요. 저는 이제 내용은 다 봤으니까 대충 보고 가겠습니다. 부기장이죠. 유림 너르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1강은 마이너스가 많네요. 그죠? 1강은 지금 떨어졌네요. 1강 쪽은 이거는 2000리 정도 한스빌이 8년차 아파트인데 엄청 떨어졌네요. 이거 몇 평이죠? 23평인데 9,500만 원이네요. 야, 이거 몇 년 차지? 8년 차 아파트인데? 8년 차 아파트 이렇게 타게 떨어졌나요? 물론 이제 낮은 층이라서 떨어진 거로 보이는데 높은 층과 낮은 층의 가격 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봐야지 이거는 뭐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낮은 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기장업은 이제 구기장에서 우신 네오빌이 여기에 아무래도 우신 네오빌이 이게 19년차 아파트인데 이 32평이 2억 5천만 원 정도, 2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썩 뭐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기장 쪽에 아무래도 발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관광단지로 인력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주거지가 많이 없습니다. 이 기장 쪽은. 그래서 집을 살린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좀 올라온 것. 근데 기장, 금강, 궁전 이런 아파트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14%나 지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9,100만 원, 19평에 9,100만 원. 그죠? 이게 그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거의 다 올랐는데 이것도 2017년까지는 올랐네요. 그죠? 2018년. 근데 오히려 2018년 이후로 내렸다는 겁니다. 그죠? 내려갖고 지금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강서구가 빠졌잖아요. 그죠? 강서구가 지금 기사로는 올랐다 가는데 실제로는 실거래가는 한 달 동안 빠졌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3%가 있고 8.1%가 있는데 이 상반된 가격인데 다 한번 본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월 3일 날 그죠? 조금 올랐죠. 그죠? 이 10층이기 때문에 청수 상승이라 보고 이거는 그 다음에 맹지 대방 더블랜드 오션뷰 1차는 이제 파도 타기를 했네요. 그죠? 지금 파도 타기를 했는데 17층 6억 3천 6억 3천까지 갔네요. 그죠? 5억 8천 4월 10일 2층이 5억 8천이고 6억 3천 5억 8천 6억 3천 5억 8천 6억 7천 11층 6억 7천 11층이 전에 6억 7천 하던 게 6억 3천이니까 17층이 오른 거는 내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좀 내렸다. 내리고 있다. 그러면 맹지는 지금 내리고 있다로 보셔야지 지금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네요. 결국에는 이제 맹지 쪽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맹지는. 빠질 때는 외곽 지역이 빠질 때는 먼저 빠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북항 지역에 이제 이런 둘레로 해서 우암동이 조금 상승을 했네요. 그죠? 이런 쪽으로. 한 달 동안 보면은, 찐구, 그죠?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상승을 했고,
대연동 여기는 이제 본전치기 우암동 외에는 그 변화 없고 수영동이 이제 마이너스 8% 0.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죠? 상민동도 0.8% 구포가 1.1% 삼락동 구포가 조금 최근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죠? 이게 아파트가 여기에 구포 7구역이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조금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대성도 하락했네요. 그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뭐 빨리 분양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래 되면은 메리트를 잃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서둘러 갖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만덕은 조금 마이너스 보시 이편한 재상이 마이너스 1.2% 만덕 대승타워도 9.4% 이편한 재상이 그죠? 빠진다 했죠. 제가 실질적 분양 이 분양권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하긴 우리가 모릅니다. 분양권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지금 상승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죠?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래 보셔야 되겠네요. 34평이 5억 4천 시아파트라고 자꾸 비싸게 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시아파트들이 우리가 분양 가격에 비해서 너무 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자꾸 주고 들어가면은 그 가격이 뭐 고정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수요가 안 받쳐준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가격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실거래가 정보 요 정도로 하고 기사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일경제에서 부산 기사를 하나 달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에서 일자리는 없고 집값은 오르고 부산 인구 석 달 만에 4,700명 유출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해 2,000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대부분 수도권 다 간다는 거죠. 그죠? 집값 급등 영향 경남으로도 빠져나가 경남으로도 이제 집값 급등하면 경남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9년 동안 16만 명 줄어 지난해 340만 명도 깨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유출이 된다는 거죠. 부산이. 저는 부산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을 지금 다시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그 도시를 만들어야지 자꾸 살이 빠지는 도시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산 시민들이 이런 단계를 못하고 그죠? 하나 잘못된 방향을 가기 때문에 시장을 그죠? 잘 관리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시정을 그죠? 그리고 부산에서 어떤 시정으로 부산을 인구를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했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부산의 인구 유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난 청년층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붙잡기 위해 부산시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들의 탈부산을 막기엔 역부족. 지금 못 막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죠 처음에 부산에서 남는 애들보다는 서울로 가는 애들이 많죠. 지방으로 그죠. 그 다음에 대기업을 찾아. 근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부산은 탈부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30년 전부터. 여기에다 최근 부산 집값이 급등하면서 경남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산 집값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들이 계속 집값 오르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경남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일단 일자리를 경남으로 가고 그쪽에서 안주한다는 거죠. 부산에서 출퇴근 안 한다는 거죠. 일일 통계청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4,701명이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순유출 인구보다 135.1%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그죠 1분기에는 2,000명이 유출됐는데 요번에 2,700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자녀가 2명인데 지금 한 명은 서울로 가 있고 한 명은 또 아무래도 좀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또 지방 발령 나면 또 안 가겠습니까? 그죠? 취업이 되면은. 부산을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으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의 활력을 좌우하는 20대 부산 탈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건 30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증가하는데, 부산 시정은 그만큼 발전을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업 없애고, 그죠? 뭐 관광도시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죠? 현대만 자꾸 띄우고 이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부산 20세에서 29세 순유출 인구는 1146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2.5배 급증했다.
야, 지난해 1분기는 92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그저 1146명이나 올라갔으나 수도권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20대만 가면 다행이지만은 지금 40대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30, 40대도 지금 많이 빨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경남으로도 인구가 빨리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올해 1분기 경남으로 손유출된 부산 인구는 9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에는 경남 인구 68명이 부산으로 손유입됐지만 지난해는 그저 1분기 손유입됐는데 올해는 더 빨리 나왔다는 겁니다. 1년 만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산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양산과 김해로 이사를 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지금은 이제 양산 김해로 빠져나가서 집을 사실 건데 근데 양산 김해는 결국엔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겪어본 일입니다. 그거는 결코 양산 김해로 빠져나가서 집을 산다는 거는 손을 보는 그냥 전세로 사십시오. 전세 저는 요즘 전세도 그저 1가구 1주택 정책을 해놓으니까 이게 전세도 매물이 없으니까 그죠 이게 자꾸 집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를 자꾸 없애놓는다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은 갈수록 인구 감소폭이 커지는 데다 도시 활력을 좌우하는 청년층의 이탈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부산 인구는 340만 명대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부산 연령대별 순유출 인구가 보면은 1분기에 20대가 그죠 제일 많죠. 20대가 지금 제일 많고 자 보세요. 60대도 많이 빠져나가네요. 그죠? 60대도. 오히려 40대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낫고, 50대도 많이 빠져. 50대는 이제 경남으로 많이, 그러면은 지금 다 빠져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저 80대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 나간다 이 말이네, 지금 부산은.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래 되면은 부산.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손유출된 인구는 13,937명에 달하는데, 서울로 7,781명이 갔고, 경기도로도 지금 5,557명이 갔다는 겁니다. 서울이 제일 많이 갔죠, 그죠? 문제는 부산의 순유출 인구를 보면은 25세에서 29세 젊은 청년들이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도 요번에 서울에 가서 호적을 등록했습니다. 세대주로. 어쩔 수 없죠. 지금 코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 안 그래도 요즘 코딩이 뜨고 있죠. 삼성에서 제공하는 코딩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부산의 순유출을 연령대로 나누면 20대가 3,898명 가장 많은데 순유출이 그중 특히 20대 중에 20에서 24세는 순유입됐다는 겁니다. 20에서 24세. 아직 대학생은 순유입됐다는 거네요. 대학생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지방에서 부산에 오는 학생도 좀 있겠죠. 그죠? 근데 25세, 29세는 5,115명 다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에 대학생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졸업만 하면 다 빨리 나간다는 겁니다. 더는 많이 그죠. 대학은 부산으로 왔다가 그렇죠. 제 말이 그렇죠. 대학은 부산으로 왔다가 졸업할 때는 마땅히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들어온 학생들을 우리가 잡아두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부산에 일자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고급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부산은. 전부 다 관광 서비스업을 자꾸 늘리니까 해운대 중심으로 키우는 거는 땅 투기고 이거는 해운대는 그 다음에 뭐 호텔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밖에 안 된다면 일자리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는 제가 볼 때 큰 일자리는 뭐 관광 해봤자 뭐 호텔 뭐 이런 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학을 나가도 월급을 많이 못 받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알바나 그거나 뭐 별 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 부산에는 젊은 청년들이 진짜 많은 그저 연봉을 받으면서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저급 일자리들만 자꾸 늘어나는 이런 정책을 하고 땅 투기로 해서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이런 관료인들이 자기들 그저 배만 불리는 정책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에 사는 취업준비생 이모 씨는 부산시가 수백억 원을 예산을 투입해 현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산에는 또 이런 지원도 많이 없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유출, 서울에는 그래도 지원을 뭐 300만원 해주고 뭐 이렇더라고요. 하루에 한 달에 50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지원해가지고 서울에 이사 가니까 300만원 지원해주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그런 지원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부산을 떠나는 청년이 없을 테니 좋은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 이제 부산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래도 기업을 안 오잖아요, 부산에. 왜냐하면은, 서울하고 제일 먼 지역이니까, 우리나라는 서울에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생사업을 좀 키워야 됩니다.
지금 첨단 사업을 지금 키울 수 있는 지금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 첨단 산업은 아이디어만 있고 그죠? 사무실만 있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저는 많이 지원해야 되고 교육을 그죠? 무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무상교육, 고급 교육을 대학에서 못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대학은 학문이고 실습에 쓰이는 교육은 진짜 기업에서 쓰는 이런 교육을 부산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삼성에서 교육하는 것도 부산은 안 하더라고. 부산에서는 서울에 하고 뭐 광주, 전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미 하고 부산은 빠졌더라고. 왜 제2의 도시에 부산에 왜 취업 교육생들 모집을 안 합니까? 부산에 그것도 하나 못 하는데 부산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서울로 저는 우리 딸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는 부산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부산이 오히려 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활기가 없어지잖아요. 젊은 그죠? 우리가 부산이 외부인들이 그저 잠시 왔다가 놀다가는 근데 부산이 세계적인 우리가 관광지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이게 뭐 따뜻한 날씨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만큼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관광 사업에만 자꾸 투자하면 안 되고 경제도시 그죠? 경제로 해서 와서 우리가 돈을 써가는 그죠? 이런 경제 관광 도시를 만들어요. 경제 관광. 홍콩, 싱가포르 이런 그죠? 경제 관광 도시를 만들어야죠. 쇼핑도 그죠? 할 수 있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